PTS 친구 이거?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지난 시간 북부여 이야기에 이어 오늘부터는 동부여를 주제로 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학계에서 바라보는 동부여의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남당 필사본을 바탕으로 동부여의 건국과 멸망을 다룬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계에서는 동부여를 고대 부여족이 두만강 유역에 세운 국가이자 헤브로가 건국한 부역의 국가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부여의 위치를 두만강 유역으로 비정하고 있지만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할 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동부여는 건국과 멸망의 시기, 왕들의 재위 연도와 생물 연도조차 명확히 알기 어려운 실체 규명이 매우 힘든 국가입니다. 동부여에 대한 기록은 주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전해지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왕 혹은 북부여의 왕이었던 헤브로는 신하 아람불의 권유로 도읍을 동해해변의 가서번으로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 하였습니다. 헤브로는 늘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며 뒤를 이을 아들을 얻고자 기원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헤브로가 몰던 말이 고년에 이르렀는데 말이 그곳에 놓인 큰 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헤브로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굴려보게 했는데 금빛 개구리 형상의 아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헤브로는 이 아이를 거두어 기르고 금하라 이름 지었으며 헤브로가 죽자 금하가 뒤를 이어 동부여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신하의 권유만으로 천도가 이루어졌다는 설정, 마리우러 아이를 발견했다는 이야기, 출신조차 알 수 없는 인물을 한나라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전개는 신화적 교소로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설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역사적 맥락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모두 동부여의 수도를 가서번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서번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가서번의 위치를 알게 된다면 동부여의 대략적인 위치 역시 함께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번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여러 학설만 제시될 뿐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남당 선생은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남당의 저서 강영문답에 따르면 가서번은 흑룡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미항 인근으로 비정됩니다. 미항은 과거 영상에서 언급했던 니콜라옙스크에 해당합니다. 남당 선생은 이 일대를 가서번으로 보았지만 본 시리즈에서는 화면에 제시된 위치를 가서번으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동부여의 영역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고구려 사초와 광개토 대왕릉 비문 기록을 보면 동부여가 47개의 제후국과 최소 64개의 성, 그리고 1400촌을 거느린 대국이었음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의 목적은 동부여의 영역을 확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언급되는 동부여의 영역 역시 여러 학설 가운데 하나를 바탕으로 한 가정일 뿐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앞서 살펴본 기록에서 삼국유사는 헤브로를 북부여왕이라 기록한 반면 삼국사기는 그를 단순히 부여왕이라 적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천재의 아들이라 칭한 해모수의 정체, 그리고 본연이라는 장소의 의미 역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남당 필사본은 전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남당 필사본에 따르면 헤브로는 해모수의 아버지인 덕제의 남동생으로 곧 해모수의 숙부였습니다. 즉 헤브로는 북부여의 왕이 아니라 고구번의 봉해진 황족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94년 봉지를 고구번에서 가서번으로 옮겼고 이후 기원전 63년 동부여의 왕을 칭하며 동부여를 건국합니다. 한편 천재의 아들이라 불린 해모수의 정체는 바로 북부여의 마지막 천재 수재였습니다. 해모수에 대해 궁금한 PTS 친구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녀는 북부여 여루국 청하에 속한 큰 못의 이름이자 제사를 지내던 장소였습니다. 대대로 이 제사를 담당하던 집안이 바로 고구려 시조 추모의 외가인 옥씨 집안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본연에 왔고 이때 뚜진이 그마를 헤브로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이후 그마는 헤브로의 곁을 지키는 시신이 되어 동부여의 궁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담당 필사본을 살펴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전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며 동부여의 건국과 멸망 시기, 왕들의 재위 기간 역시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사서와는 또 다른 동부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남당 필사본 그 중에서도 충호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부여가 어떻게 건국되었고 어떻게 멸망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영락대제에게 재차 정벌당하는 과정까지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동부여라는 국가의 흥망사를 기존 사서와는 다른 시각에서 조명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